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에서 4차 산업혁명 일본을 주목하자 그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김하백님이 지난 방송을 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입니까? 얼마 전에 방송한 4차 산업혁명 일본을 주목하자라는 방송 잘 들었는데요. 아, 예. 방송 보면서 솔직히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많았고, 일본 쪽은 사실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생각 이상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거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향후에 어떤 산업이 괜찮을 것 같은지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예.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무인 전기자동차, 드론 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 같은 거에 관심이 몰려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죠. 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면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드론 산업이 발전해서 무인 택배도 가능할 거고, 무인 전기자동차도 공유 시장 형태로 10년 안에 돌아다닐 것 같다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네, 좀 의외였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인데,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많고 이제 업황이 꺾일 거라는 예상 때문인지 사람들 관심 속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산업의 쌀이 철강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의 쌀은 반도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알다시피 예전에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이 크게 필요 없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말하는 거죠. 예, 옛날 PC 초창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수요는 단순히 컴퓨터라는 굉장히 한정된 시장에서만 사용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라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오로지 컴퓨터에만 소요되다 보니까 공급 대비 수요는 굉장히 부족한 레드오션이었는데요. 수요가 적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레드오션 산업이 개인용 PC 보급 시장을 넘어서고 시간이 흘러서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력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들 간의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진입장벽이 크게 요구되지 않을 당시에 진입한 이 기술력 없는 많은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퇴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기술력과 자본력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시장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점점 커져가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거의 반독점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D램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45.3%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27.8%,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기업이 22.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 세 개의 빅3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반독점 산업 구조로 봐도 되겠죠. 야, 근데 진짜 진입장벽이 거의 철옹성이네요. 예, 세 개 기업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다가,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반도체가 더 많이 사용될 건데, 네. 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경제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원인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무조건 중국 때문이라고 말해도 반은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요. 이렇게 웬만한 기술력과 자본력 없이는 진출하기 어려운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기는 한데 그거는 개별 기업들이 각계전투식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럴 때 해당되는 말이고요. 예. 아무리 진입이 어려운 산업이라고 해도 거대한 한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제 돈으로 치대버리면 예. 버틸 산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 한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조선업이 그랬고 자동차 산업이 현재 그렇듯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진출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쓰러진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두 기업이 삼성과 SK로 한국 기업인데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좋을 게 없다는 뭐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그 2000년 초중반에 중국이 조선업에 투자한다고 하고 나서 조선소를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중국 조선소들 저가 수주 전쟁 엄청 해대고 한국 조선소들 피해 엄청 많이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가 상선에서 중국이랑 수주 경쟁 피한다고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플랜트 사업하다가 지금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예, 아직도 많이 힘겹죠.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니까 피부로 불안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캔들피그님 질문대로 그러면 현재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이 2006년도에 제1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4차 산업 관련 부분에 1,5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1,500조요? 예, 1,500조 이상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금액이 반도체 관련 산업에 투자됐을 거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 부분에서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170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2018년 올해에도 반도체 부분에만 3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 보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가진 야심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 예산 4배를 때려부었네요, 반도체.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 2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중국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큰 거는 사실인데 현재 기술 격차도 꽤 중국보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하고 중국은 4, 5년 정도 기술력 차이도 난다고 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이 두 기업만 합쳐도 실제로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 상황인데 이 두 기업이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캔들피그님 말이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8월에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 투자액 중에서 60%에서 70% 정도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70%라고 가정하면 대략 100조에서 120조 정도의 금액을 3년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나누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SK 하이닉스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반대로 향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고 D램 신규 장비 물량을 이것도 줄일 계획이라고 하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혹여나 나중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과열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느낌도 드는데요. 예, 안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쉽게 정리하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개별 두 기업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답답해지네요. 중국 기업은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반도체 시장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두 개 회사가 반도체 산업에서 각계 전투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만 들으니까 나중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좀 긍정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반도체 관련 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미중 무역전쟁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 한국 수출의 20% 정도를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D램 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분명히 좋지 않아 악재일 수 있는 내용인데 삼성과 SK 그리고 일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놓치는 부분인데 서버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점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을 건데 아무튼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각자의 개인들이 수많은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각종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밤낮 없이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많은 영상과 각종 데이터들을 거의 무기한으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아, 맞네요. 무기한이네요, 그게. 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상과 사진, 각종 데이터들이 초 단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저장해야 되는데 오래된 영상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지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각자 개인들이 올린 영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이 존재하는 한 서버를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서버용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냉장고, TV, 시계 같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와 센서가 소비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더 중요하죠. 실제로 지난해 그 데이터 센터형 D램이라고 해서 서버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수요를 공급이 감당을 못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예, 그랬죠. 예, 같은 용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PC양보다는 서버양 제품의 성능이 뛰어나서 20%에서 30%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점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매력은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반도체에 대해서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도움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라는 거 조선업처럼 확 눈에 띄지도 않아서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예전에 중국 정부 중심으로 조선업 키워서 우리 조선업에 많은 영향을 줬던 거 생각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단순히 언론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한두 번씩 한다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매주 월, 수, 금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